저기 원두막 저거를 만드는 그 작업을 했었어요. 원두막을 만들고 찜질방, 황토방 이런 것을 내가 쭉 만들다가 갑자기 카메라 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촬영을 안 한다고 계속 버팅기다가 갑자기 카메라 들고 들이대는 바람에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거는 SBS, 그리고 MBC의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그 생생정보통 KBS,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방영이 서울의 본 방송이 전국 방송으로 되게 세 군데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재방송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래서 촬영을 안 한다고 뻗팅기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촬영을 하겠다고 막 그냥 무슨 로비도 하고 막 그러는데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나타났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약 한 지금 2012년도에 요건 촬영이 됐고, 지금 17년도 아니에요? 한 4년, 5년 이제 막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조만한 뭐에 유선 케이블 막 TV, 무슨 TV 막 알지도 못하는 TV에서 무지하게 많이 온 거예요. 촬영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다 거절하고 여기 세 군데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촬영한 거는, 아니, 동영상은 동영상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이제 해드릴게요. 그만 쓰자. 이게 뭐냐. 말이 안 떠.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네? 내가 한 3년 전에 저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확대해 놓으면은 완전히 산신령이에요. 완전히 3년 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이제 수염을 깎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 모습으로 내가 황토방, 찜질방 뭐 이런 거를 내가 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어요. 지금 다 몇 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저쪽 세종시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펜션을 5개월 정도 졌는데 내 혼자서 아무 힘을 빌리지 않고 2층으로 해가지고 좀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이쁘다고 할 정도로 져놨어요. 그걸 뭐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다 황토방 진 거야 쫙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달라고 원하면은 내가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세요. 요거 마무리를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황토방하고 찜질방 원두막 요런 거. 그리고 자, 요거를 조금씩 내려 줄래요? 내가 설명을 좀 하게.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 역전 있는데 저쪽이 어디야? 대동 충남중학교 앞에. 거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쭉 커가지고 대전에서만 거의 생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력서 쓸 때 굉장히 좋아요. 충남만 들어가면 다 돼. 초등학교는 충남이라는 게 없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다. 그리고 이제 군에는 장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종으로 잠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경본부장도 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거기도 좀 있고, 뭐 그리고 창의개발교육원 요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요 거울 글씨를 배우게 되면 16시간을 이제 수료를 하면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을 줘요. 그래가지고 2급을 따고 또 1급을 따면 이제 방과 후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제 교과 과목으로 요것을 자격증으로 이제 라이선스를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래는 정치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는 내 이름을 대면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접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이제 상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은 뭐 여기저기 하도 많이 나가가지고 뭐 별로 방송국에서 나온다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야, 이제. 시간만 뺏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홍보 겸 이제 자격증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원래는 강의료를 받고 이거를 가리키고 자격증 주고 하는데 지금은 홍보 차원이라서 무료 강의를 해요. 무료로. 그래서 내일 그 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강의를 해줘요. 첫 시간 들어갔는데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첫 시간 해서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일 그 화요일 저녁이니까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시간이 되면 오세요. 무료니까. 그 첫 시간 했으니까 똑같은 이런 첫 시간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진짜 강의를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나면은 내일 오세요.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데요? 네? 강의를 어디서 하시는데요? 센트리아 오피스텔 서대전 사거리 예. 센트리아 오피스텔 큰 빌딩 있죠? 예. 거기 3층. 3층이요? 네. 3층에 올라오면 예. 강의실 딱 보여요. 정면에. 그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탁 보면 딱 보여요. 강의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아는 사람하고 같이 오세요. 여러 명 와도 되니까 다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1차 해가지고 자격증을 한 10대 명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그 정도 지금 현재 드렸고, 여기도 시험에 합격하신 분 가까이 사셔가지고 그냥 오신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16시간을 수료를 하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시간 수료하고 시험 보고 합격이 되면 자격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체는 무료니까 거기 뭐 자격증 발급할 때 이제 비용만 조금만 내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2급을 따고 1급 할 때는 이제 선생, 강사를 위한 실질적인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1급, 2급은 뭐 쉽고, 그리고 1급 할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신경 좀 써가지고 하면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어른도 가르치고 다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강의를 하느냐. 조금만 올려봐요. 그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쪽에 굉장히 강좌가 많아요. 그렇죠? 강좌 많죠? 강좌가 많은데 그 중에 뭐 댄스도 하고 뭐 무슨 오카리나도 하고 뭐 캘리그라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그 중에 이걸 갖다 넣으면 돼요. 이게 캘리그라피 사춘이에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는 순전히 손글씨로 쓰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정자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울 글씨를 캘리그라피로 해서 쓰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이 글씨가. 그리고 영어, 뭐 일본어, 뭐 아라비아어 이런 것보다도 한글이 그렇게 멋있어요. 이걸 쓰게 되면 저 작품이 바로 한글로 쓴 캘리그라피 거울 글씨예요.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뭐 1급 이상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연습을 해보면 또 나름대로 이 그 체가 나와요. 저 거울로 딱 보면은 글씨가 탁탁 나온다고. 이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안 배운 사람은 무슨 글씨인가 하고 모르는데 이제 거울로 보면은 나오고 그리고 요 거울 글씨는 사실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그리고 그 방과 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학교 방과 후 이제 그러한 상황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그리고 뭐 자기가 과외 지도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수업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작품을 또 저렇게 만들어서 또 판매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걸로 가지고 자기가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캘리그라피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캘리그라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가 배출이 이만큼 됐는데 인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 강의할 곳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넓어요. 캘리그라피 쪽이. 이만큼 넓은데 다른 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만큼 넓다고. 그 캘리그라피 그 선생님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선생님 배출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넓지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라이센스 없으면 안 받아줘요. 거의. 학력이 고학력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인 상황의 사춘인데 캘리그라피도 문이 넓은데 이 넓은 이 상태를 우리는 강사가 없는 거야. 강사가 캘리그라피는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없어. 이제 막 배출하는 거예요. 이제 자격증 2급 나오고 1급 가려면 또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대전만 우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빨리 강사를 배출을 하려고 제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면 강사가 배출이 되면 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이거는 강의료도 비싸요. 일반 캘리그라피 뭐 이런 데는 1시간당 한 3만 원인가 뭐 그렇게 받죠. 그렇게요. 이거는 1시간당 5만 원 정도는 받도록 그렇게 그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1시간당 5만 원이면 굉장히 센 거예요. 그 대학교 저기 부교수급이에요. 그럴 정도로 시간 수시로 이렇게 자기가 강의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의 그 수당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시간당 5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4시간 하면 20만 원 받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이제 그 강의료도 고급화하고 그러니까 빨리 2급을 따고 1급을 따는 그런 방향으로 강사가 빨리 배출이 되면 제가 이제 편한 거죠. 대신 여기 이제 대전 다 해놓으면 이제 부산으로 가고 서울도 가고 막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선은 그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재능 기부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재능 기부. 이거를 배워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리키는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할 때 학생, 꼬마, 어린애들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봐봐요. 정자로 쓰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사고력도 향상이 되고 창의, 사고력. 그리고 이것이 애들한테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이 돼요. 머릿속에 이제 굴려야 되니까. 그래서 공간성, 지각성, 그런 것이 발달이 굉장히 되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치매 효과, 예방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아까 동영상 같이 내가 연습을 해서 멋있게 쓰면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남 이름도 써주고 사인도 멋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남 사인도 만들어주는 제작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다양하게 이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린 꼬마들이 사인도 만들어갖고 자기 사인 만들지, 넌 만들어주지, 인기가 짱이 된다고. 인기가 참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줌으로써 걔네들이 배우는 보람된 효과, 그리고 자기도 인기도 있고, 그리고 사인도 내 것도 만들고, 놈 것도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 것도 만들어주고, 동생 것도 만들어주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력, 사고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이 발달이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들 재능 기부 해준 거예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 그거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전시회도 나름대로 시청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한글날 이런 때 초대받아가지고 하고, 엊그저께 또 3.1절 그때 또 공식적인 행사에 초대받아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인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 자체만 좀 알았던 거죠. 조금 올려봐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프리랜서, 뭐 방과후 선생님, 뭐 이거는 기본이고, 뭐 프리랜서, 아동, 뭐 거울글씨 강사, 그리고 공방 선생님, 뭐 문화센터에도 들어가고, 평생교육원 강사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도 할 수 있고, 작품 전시회 뭐 이런 걸 멋있게 만들어갖고 판매도 가능하고, 기업체 자기가 이제 알면은 특강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 이제 교수도 될 수 있고, 이거를 빨리 배워가지고 써먹으라는 얘기죠. 나는 이게 한 가지만 해도 벅찬데, 딴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가지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좀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이제 전시회 한 거는 이렇게 쭉 전시회를 했고, 아직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쭉 올려봐요. 이제 양성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할 것이다. 됐어요. 지금은 현재 이 거울 글씨를 배우는 게 이제 강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거울 글씨를 모른다 치고, 이거를 사업성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부장을 하는 경우, 그쪽에서 사람을 모여가지고 이 거울 글씨를 배우게끔 하면서, 자기는 선생을 안 할지라도 해가지고
거기 뭐 강의료 나오잖아요. 강의료를 몽땅 어떤 데는 뭐 본부에서 뭐 몇 프로 하고 여기 지부장을 몇 프로 주고 막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줘버려요. 나는 뭐 자격증 발급만 하는 그러한 비용만 이렇게 약간 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 다 드리려고 100%. 그래서 이제 지부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가 사업성으로 하기가 좀 나는 하기 싫다. 나는 선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강사 1급 따고 2급 따고 해가지고 방과 후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 거기다 넣어가지고 강사로도 뛰고 아까 진로가 쭉 나왔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기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도 좋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울글씨 선생님이 배웠는데 시원찮아. 그럼 내가 배워갖고 내가 직접 강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도 좋고 한 가지씩 따로 해도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캘리그라피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사실 캘리그라피는 뭐냐면 손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글씨 자체 아름다움, 캘리그라피, 아름다운 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통상 동양에서는 글씨를 쓴다라고 하고 외국에서도 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캘리그라피의 원어는 글씨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써도 우리가 정자로 초서해서 뭐 예서 뭐 해가지고 멋있게 쓰는데 그것을 그 글씨를 그림을 그려. 그것이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보면은 책에도 음식점에 가도 이쁜 글씨 저것도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글씨 자체를 멋을 내지만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글씨를 그림 그린다. 그것이 바로 캘리그라피다. 캘리그라피는 도구가 꼭 붓이어야만 할까요? 붓도 하나의 도구지만 칫솔도 있고 그림붓도 있고 그리고 와르바시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여차하면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도구가 다 캘리그라피 도구예요. 근데 글씨를 쓰는 거는 볼펜, 연필, 붓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캘리그라피는 그 전체가 다 도구야. 그 도구로 멋있게 쓰는데 누가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글씨가 멋있고 내 거는 안 멋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 그림이 있고 상대방 그림이 있는 거예요. 다 독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그림, 나만의 글씨, 독창적인 거. 추사 김정희 씨가 아주 글씨를 자기 채로 멋있게 쓰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채야. 운부, 이분이 그림을 그려. 그러면 그분만의 독특한 그림, 피카소도 그렇고, 뭐 김홍도도 그렇고, 자기만의 특수한 어떠한 그 감성적인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쓸 수는 없어. 글씨체가 다 틀려. 주로 이거는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림 하나씩 껴넣어. 그냥 간단한 거, 특징만 딱 잡아가지고. 그래도 멋있게 나온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캘리그라피가, 아, 이 사람은 멋있게 쓰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선생님 막 이만큼 배출이 된 거야. 강사, 라이선스를.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너무 경쟁이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서류상으로 그냥 갖고 와서 주민자치센터, 방과후 학교에서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냥 다 이쪽으로 치워놔. 라이센스 갖고 오세요. 없으면 다 옆으로 빠진다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센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공인 국가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국가 공인 자격증은 어디서 발행을 해요? 어디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쪽에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자격증, 라이센스를 개발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국가 자격증은 따기 어렵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자기 분야는 꼭 따셔야 된다. 그거를 못 따는 대부분의 사람은 간단한 거, 그걸 민간 자격증, 그것도 공인 민간 자격증. 요거는 우리 거울글씨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발행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딱 내밀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자격증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 그거요.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에 나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리키고 실력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라이센스를 꼭 가져야 된다. 이제 내가 이런 비유를 좀 해요. 꽃이 있고, 꽃은 이꼬로 뭐예요? 여자. 여자가 꽃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꽃하고 여자가 딱 있는데, 꽃이 향기가 나는 꽃이 있고 안 나는 꽃이 있죠. 그죠? 네, 안 나는 꽃도 있어요. 장미 중에서도 안 나는 장미, 난도 안 나는 난이 있어요. 같은 꽃인데도 제가 이제 야생화 박사예요. 야생화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가 나는 꽃이 있고 향기가 안 나는 꽃이 있고, 여자도 향기가 나는 여자가 있고 향기가 안 나는 여자가 있어요. 예? 난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비유를 하면 똑같다고 치니까. 근데 꽃이 향기가 나면 뭐가 많이 찾아와요? 벌, 나비, 곤충 이런 게 많이 찾아온다고요. 물론 꿀 때문에도 오는 냄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뭐 페로몬 뭐 그런 향 때문에 또 쫓아오는 것도 있지만, 향이 일단은 있어야 꽃은 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꽃이 향기가 없으면, 여자가 향기가 없으면, 남자가 향기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거는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데 취직을 하고 어떠한 데 뭐를 갖다 들이밀으려면 향기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향기도 없는, 꽃에 향기도 없는 없는 거는 지금 자기 혼자 그 나르시즘, 그 자아도취,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수선화 마냥. 이 부분은 좌우지간 향기가 있으면 그냥 맹맹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격증도 없으면 그 사람은 매력이 없는 거야. 어디 가려고 해도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내도 채택을 해주고 찾고 뭐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라이센스가 막 굉장히 붐이 일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직업군이 있어요. 앞으로 4차 세계가 되면 4차원의 세계, 1산업, 2산업, 3산업, 4, 5, 6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4차원의 세계의 문 앞에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직업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거기에 80%는 향후 10년 안에 다 없어져요. 80%가 없어져요. 그 많은 직업 중에 20%만 살아. 그럼 뭘로 대체할 거냐? 새롭게 뜨는 거, 뜨는 사업. 그런 것을 그 유튜브나 뭐 어디 가면 쳐보면은 새롭게 뜨는 사업이 쭉 생기는데 이것이 모든 걸 다 지배를 해요. 다 없어지면서.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이제 무인으로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봇 생기고 모든 아디다스 같은 그 신발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옛날에는 막 이거 하고 짜집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루에 몇 컬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 수십만 명이 열댓 명만 남기고 다 없어져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아디다스 인원 생산 공장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컴퓨터화 해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착착착착착착 하면 그 사람들 뭐 필요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무 일도 못 하는 거라. 딴 데로 직장을 찾아갖고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의술도 그렇고, 그리고 판검사? 여기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컴퓨터로 딱 제어를 해놓으면은 이 사람한테 딱 입력만 시키면 형량이 얼마 딱 떨어진다고. 그냥 판사가 뭔 필요 있어. 그런 시대. 그리고 의술도 앉아서 이제 오라 가라 이런 게 없고, 그 개인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면 간호원들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 80% 모든 그러한 것이 80%는 없어지고 앞으로 생기는 몇 개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것이 나옴으로써. 그래서 뜨는 직업군이 뭐가 뜨는 직업군인가 이거를 내가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정보보안, 헬스케어, 시니어, 아동심리, 그리고 항공기 정비원, 그리고 보건환경위생 그쪽,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고, 또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뜨는 그러한 것에 대한 라이센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라이센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내가 당신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군을 잘 찾아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 하나 드리고 이 거울글씨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거울글씨가 그 의외로 굉장히 알고 보면 쉬워요. 여기 전함이 어떻게 돼요? 예, 노재열입니다. 고자, 제자, 열자. 아니, 노재열. 아. 이렇게 쓰면은 글씨를 모르죠? 예. 전혀 모를 거예요. 요게 노재열시 사인이에요. 그러면은 요걸 연습을 계속하면 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꼬마들이 노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 꼬마가. 연습을 많이 해서 저런 식으로 싹 사인을 만들었으면 저게 평생 자기 사인이 되고 또 이것을 쓸 줄 알면은 또 딴 사람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함이 네. 신순옥자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사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치매 예방. 이것이 나중에는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연습을 하면 쉽다라는 얘기예요. 가요. 노. 제. 이렇게 되죠. 요거를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분필가루를 칠하고 아니면 잉크를 칠해요. 손바닥에다가. 바닥을 딱 칠해가지고 그걸 딱 찍어요. 그러면 자국이 베끼겠죠? 베끼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글씨가 어떻게 나올라나요? 요거를 요렇게 하면 도장 파는 것처럼 하면 그러면 요렇게 되죠? 맞죠? 네. 이거를 다시 여기서 이렇게 홀랑 잡아뜨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잡아뜨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네. 이거를 180도로 하고 요거를 90도로 이렇게 잡아뜨려요. 거꾸로 역회전을. 그러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요것도 빵 찍어가지고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맞죠? 네. 요거를 다시 이렇게 넘겨뜨려요. 역회전으로.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넘어뜨리면. 되죠? 네. 요게 노제자예요. 열. 열도 이렇게 해서 탁 치면 엎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이렇게 나오죠? 이걸 다시 넘겨뜨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네. 넘어뜨리면. 요거를 거울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제열. 그렇죠? 거울로 보면.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걸 생략을 해요. 막바로 일로 가. 일로. 요거를 바로 뒤집어서 넘겨뜨리는 그 작업을 머릿속에 하면서 내 이름을 쓰는 거야. 요거요. 그리고 신, 순, 옥시도 신, 순, 옥. 요것도 탁 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맞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넘겨뜨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신 이렇게 나와요. 순자도 요거를 이렇게 하면 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다시 넘겨뜨려요. 그러면 순 이렇게 나와요. 옥자도 요거를 이렇게 하면 옥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다시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넘기면. 그러면 요것은 생략하고 요걸로 막바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연습을 자기 이름이니까 딴 사람 이름도 아니잖아. 자기 이름 아니야. 자기 이름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해서 쓸 줄만 몇 번만 쓰다 보면 아무 글씨나 이제 다 쓸 수가 알아요. 조금만 써보면. 이게 바로 거울 글씨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시간만 써보면 웬만한 글씨는 다 쓸 줄 알아요. 한번 그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이제 막 글씨 깨우친 애들도 이거 어떤 애들은 막 그냥 한 두 번만 가르쳐 주니까 막 쓰던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2급을 따려면 10분에 200자 이상을 만약에 쓸 수가 있다. 그럼 합격이 되는 거예요. 10분에. 그 10분에 다 여기 통과되신 분들이. 근데 이거는 해보면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면은 한 50자에서 100자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건 연습을 조금만 하면 내 이름부터 쓰는 거야. 내 이름 쓰고 와이프나 남편 이름 쓰고 애들 이름 쓰고 하다 보면 금방 따라가져요. 저 교과서가 있는데 저 교과서에 자음, 모음, 뭐 문장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거기 강의를 할 때에 내일 저 교과서에 의해서 배울 거예요. 토요일 날은 1차 끝났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저녁 때 하는 걸로. 퇴근길에 좀 들리긴 했는데. 아유, 굉장히 힘드네. 뭐가요? 아, 퇴근길에 지금 잠시 들렸거든요, 여기를. 근데 토요일 날은 이제 없으니까 수업. 우리가 토요일 날 한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강의를 1차 끝냈어요. 예, 그랬는데, 주중에 한번 해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그 2시간씩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 날은 4시간을 해버렸어요. 오후에. 그래서 4주를 했어요. 4시간씩. 16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2시간씩 화요일마다 저녁 근무 끝나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시간씩 이렇게 8주를 이렇게 잡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내일 이제 센츄리 오피스텔에서 이제 둘째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전혀 이제 안 하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요거를 진행하고 후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은 주말반, 주중에 야간반, 주간반 이렇게 운영하려고. 근데 이제 초기라서 아직은 인원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일주일에 3번만 불러주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우리 그 인원으로 그래서 계속 알리는 중 홍보를 잘 해야 되니까. 라이센스를 꼭 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재 요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미래에 뜨는 직업군 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어느 분야, 아무 분야. 특히 사회복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사가 있는데 따로 따야 되잖아요. 네? 사회복지사, 문화복지사 이거를 합쳐가지고 사회문화복지사 해가지고 내면 그걸로 다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를 일단 따고 앞으로 비전 있는 거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따고자 한다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따게끔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거울 글씨는 아무튼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원리도 얘기를 했고, 진로의 방향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요 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